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TV 프로그램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 공통사항 실전 모의고사 13회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다량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과일 통조림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양철, 즉 주석 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깡통, 양철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 합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중금속에 의한 만성 식중독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1번 설사성 폐류 중독이 되겠습니다. 폐류가 뭐죠? 조개류. 이거는 동물성 그리고 내인성 식중독이다.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식품의 유독성분, 환경오염, 그 다음에 중금속에 의한 만성중독, 그 다음에 유해성 식품첨가물에 의한 중독, 이것들은 모두 외인성 중에서 화학성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각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맥각이 뭐예요? 예, 보리에 들어있는 이제 곰팡이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에로톡신이 답이 되겠습니다. 루브라톡신은 뭐죠? 예, 이거는 가축의 옥수수 사료 쪽에서 일어나는 거고, 오크라톡신은 예, 곡류 및 콩류 쪽에서, 그리고 파툴린은 곡류, 간장, 미역, 사과 뭐 이런 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이 아닌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관능이라는 것이 뭐죠? 이거 오감을 뜻하는 거죠. 보기에 좋다든지 맛이 좋다든지 촉감이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닌 것을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솔빈산 소듐이 답이 되겠고요. 동클로로핀 소듐, 질산 소듐, 아스파탐 이런 것들은 모두 조미료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이제 색깔이 질산 소듐 같은 거는 색깔을 예쁘게 하는 그런 쪽이고, 얘는 맛을 좋게 하는 쪽이고, 얘는 보기에 좋게 하는, 특히 이제 촉감이 좋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얘는 보존료예요. 솔빈산은. 솔빈산이 보존료 그러면 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방부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중독 유발 유독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베네루핀이 되겠습니다. 베네루핀이 어디에서? 예, 모시조개라든지 이런 쪽이죠. 아마니타 톡신은 버섯 관련된 쪽이고, 솔라닌은 감자 관련된 쪽이죠. 예, 시큐톡신은 독이나 쪽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내인성이에요.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감미료에 속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그 조미료 중에서 특히 단맛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미료를 우리가 감미료라고 별도 분류를 하죠. 그 중에 허가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둘신이 되겠습니다. 둘신은 독성이 높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금지되어 있다. 디솔비톨, 얘는 보습제로 주로 쓰이는 거고요. 자일루트론, 이게 치아 보존형 감미료 관련된 부분이고,
아스파탐은 설탕이 한 200배 되는 감미료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지가 뭐예요? 유지는 상온에서 고체인 지질을 얘기하는 거죠. 유지나 지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빛, 열, 산소 등과 접촉하여 산패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이 뭐냐? 산패라고 하는 것이 산화를 뜻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화를 막는 게 뭐죠? 산화방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유지나 기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지도 지질에 속하는 거예요. 피막제는 색깔을 좀 예쁘게 한다든지 또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을 살짝 코팅하는 거예요. 착색제는 사탕 같은 어린이들 먹는 사탕 같은 거 원래 없었던 색깔을 내게 하는 거죠. 발색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발색제는 뭐죠? 발색제는 원래 있었던 색깔. 예를 들어서 고기가 원래 붉은색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훨씬 더 선명하고 예쁘게 하는 게 발색제다. 산미료는 좀 신맛이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입맛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은 특유의 부패취를 내는데 그 성분이 아닌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일단은 부패가 뭐를 부패라고 그러죠? 단백질이 상하는 것. 단백질이 상하는 것을 부패라고 하고 지질이나 탄수화물이 상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변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단백질이 부패한다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다 두고 머리에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민류, 황화수소 이 달걀 쪽이죠. 이거는 생선 쪽이고 인돌 이거는 이제 통상 사람의 대변 관련된 부분 그런 쪽이죠. 아세톤은 이건 이제 케톤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발암물질입니다. N-니트로소아민 얘도 발암물질로 의심이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얘는 발색제예요. 이렇게 이제 가열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메탄올은 지금 현재 우리가 코비드19, 즉 코로나19의 소독제에 메탄올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물론 양은 많지 않습니다. 소량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메탄올이 아주 심각하게 재수 나쁘면, 좀 막말로 재수 나쁘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눈을 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에틸카바메이트는 이게 우레탄이라고 아시죠? 이게 우레탄 주 성분입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미생물은 주로 물론 미생물이 한 6, 7가지 돼요. 사람하고 관련돼서 유해 미생물이. 그러나 3가지를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곰팡이, 효모, 박테리아, 세균, 그리고 이제 굳이 거기다 하나 더 끼면 이제 바이러스를 낄 수 있죠. 근데 사실 바이러스는 생물인지 아닌지 정확치 않아요. 생물은 생물인데 생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생물하면 바이러스까지는 안 가고 이제 세균까지 일단은 포함을 시키고 확대해서 바이러스까지 가는 거죠. 온도 당연히 필요하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살 수 없죠. 햇빛을
이건 좀 생각해 보죠. 햇빛이 있으면 좋을 듯 하지만 없는 것을 통상 더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뭐 곰팡이 생각해 보시면 되죠. 햇빛이 나는데 곰팡이는 절대 살 수 없죠. 예, 수분 당연히 필요하죠. 영양분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생물이잖아요. 생물이 영양분 없이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이거는 광합성의 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식품 조사 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2번입니다. 2번. 왜냐하면 신고니까 식품 판매 제조 가공업이 되겠고, 유흥주점 영업, 식품 조사 처리업, 단란주점 영업은 인가사항이죠. 이 유흥주점 영업이나 단란주점 영업은 툭툭 시군구에서, 그 다음에 식품조사 처리업은 어디서 하죠?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조사 처리업이 뭐죠? 예, 이게 방사선 조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일반 중독 증상과 시신병의 염증으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물질,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죠? 예, 이거는 메틸알코올이 되겠습니다. 납은 뭐예요? 이거는 식욕부진, 현기증, 두통, 심할 경우 혼수 상태에 이르러서 사망까지 할 수 있어요. 수은은 미나마타병, 청산, 이게 주로 이제 매실이라든지 이렇게 핵과 복숭아라든지 이런 핵과를 익지 않은 핵과에 있는 거예요. 독성이 무지하게 강하죠. 예, 호흡마비 죽을 수도 있어요. 1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며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조성에 큰 변화를 일으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의 생리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이 뭐냐? 예, 이거는 군집독이 되겠습니다. 산소 분화압이 낮아짐에 따라서 호흡 곤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갈변 현상 중 성질이 다른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즉, 갈변 현상은 두 가지가 있죠.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중에서 효소적 갈변이냐 비효소적 갈변이냐를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고구마의 절단면 효소적이죠. 홍차 효소적이죠. 간장 비효소적이죠. 양송이 효소적이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효소적 갈변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만 갈변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간장은 멜라노이딘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갈색으로 바뀌는, 좀 진한 갈색이죠. 으로 바꾸는 비효소적 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쌀 가공식품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가공이라고 하는 협의 가공이에요. 광의 가공이면 뭔가 조치를 하는 게 다 가공이라고 우길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가공은 쌀 있는 그대로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좀 뭔가 다른 화학적인 변화라든지 또는 물리적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두는 게 아니고 열을 가했다든지 해서 변하게 한 거, 이건 다 가공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열이라든지 또는 화학적인 이런 가열을 하지 않은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요. 예, 이거 답은 1번
현미가 되겠습니다. 현미는 그냥 단순히 벼 껍질만 살짝 벗긴 거예요. 왕겨만. 강화미, 팽화미, 알파미는 모두 기능성 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강화미는 뭐죠?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거죠. 주로 바이타민 B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쌀이다. 팽화미는 뻥튀기 한 거예요. 알파미는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밥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호화를 시킨 다음에 급속 냉장, 감압하면서 급속 냉장시켜서 그 미숫가루처럼 이제 만든 다음에 물만 부으면 바로 밥이 되게 또는 떡이 되게 하는 것을 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주된 구성 성분이 뭐냐? 효소는 단백질이 메인이에요. 사실상은 다 단백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99.9%가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 동물성 색소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있죠? 피. 예, 클로로필은 엽록소의 녹색이에요. 플라보노이드는 예, 안토시아닌, 플라보놀,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보노이드에 있는 거니까 역시 식물성이죠. 안토잔틴은 이게 플라보노이드의 한 계통이에요. 안토잔틴. 그러니까 식물성이 되겠죠. 예,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단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인단백질은 단순단백질에 인산이 결합한 단백질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인단백질이에요. 지단백질은 단순단백질에 당이 아니고 이게 지단백질이니까 지질. 당단백질은 단순단백질에 지방이 아니고 당단백질이니까 당이 결합한 거죠. 핵단백질은 단순단백질 또는 복합단백질이 화학적 또는 산소에 의해 변화된 단백질이다. 이게 아니고 DNA, RNA 이런 것처럼 핵산 관련된 것이 핵단백질.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영업시설 등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는 자를 물어봤어요. 예, 당연히 국립의료원장은 아니죠. 여기는 국립의료원장은 병원장인 거예요. 병원장. 국립일 뿐이지 병원장이에요. 시도지사, 특특시군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예, 식품위생 업무를 할 수 있죠.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썹의 7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뭐냐? 해썹은 총 12가지가 있죠. 앞에 준비를 위한 5가지 절차가 있고 뒤에 실제 실행을 하는 7가지 원칙이 있죠. 예, 그 뒤에 있는 7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7가지 원칙은 첫째, 위해 분석, 둘째, 중요관리점 결정, 셋째, CCP 한계 기준 설정, 넷째, 모니터링 체계 확립, 다섯째, 개선 조치 방법, 여섯째, 검증 절차, 일곱째, 문서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죠? 필수명령의 기준 설정이 아니죠.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소 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맞는 것. 예, 엽록소는 알칼리성에서 갈색화한다. 맞죠? 그러니까 뜨죠. 우리가 뜬다 그러잖아요. 열무라든지 이런 채소 같은 거, 가열을 한다든지 또는 여름에 그냥 막 쌓아 놓던지 하면 플라본 색소는 알칼리성에서 황색화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안토시아닌 색소는 산성에서 청색화한다. 아니죠. 적색으로 변하죠. 카로틴 색소는 산성에서 흰색화한다가 아니고 약산이나 알칼리성에서 흰색화 불변한다. 약산성이나 알칼리성에서는 카로틴 색소는 불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체류 중, 근체류는 뭐죠? 뿌리를 먹는 채소, 무가채.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식품이 뭐냐? 근체류 중에서 답은 당근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지용성 바이타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름에 볶으려면은 이게 이제 귀찮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견과류를 함께 먹어도 돼요.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조류에 속하는 해조류가 뭐냐? 해조류는 홍조류, 갈조류, 또 녹조류 이렇게가 있죠. 홍조류에 속하는 것은 김,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그리고 우뭇가사리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한천. 한천은 영양갱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그 재료죠. 청각은 녹조류예요. 녹조류에 뭐가 있어요? 파래, 모자반, 클로렐라. 미역, 다시마 얘들은 갈조류죠. 톳, 감태 얘도 다 갈조류다. 계속해서 2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호화와 노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호화는 뭐죠? 물과 열에 의해서 전분이 점성이 높아지고 또 맛이 좋아지는, 부드러워지는. 노화는 온도가 내려감으로써 딱딱해진 그리고 맛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호화와 노화는 거꾸로예요. 전분의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 시간이 빠르며 점도는 낮아진다. 틀린 말이에요. 전분의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 시간은 빨라지죠. 그러나 점도는 강해지죠. 전분의 입자가 크고 지질 함량이 많을수록 빨리 호화되는 게 맞죠. 수분 함량이 0 내지 60%, 온도가 0 내지 4도일 때 전분 노화가 쉽게 일어나죠. 냉장 온도일 때. 60도 이상에서는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런 보온밥솥이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다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분, 하나는 식이섬유죠. 그럼 여기에 전분이나 식이섬유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식이섬유는 팩틴이 식이섬유에 해당되는 거죠. 팩틴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과일 잼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 팩틴이 활용되는 거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모두 단당류예요. 얘는 탄수화물, 전분의 분해를 했을 때 단당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다당류를 물어봤으니까 얘들은 될 수가 없죠. 얘는 단당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14회차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총 60문제 중에서 앞에 50문제는 공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식, 양식, 일식 보고 중식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보는 거고요. 뒤 10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그 10문제가 이제 과목별 특이사항, 즉 기초조리실무나 조리실무에 해당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렇게 공동사항하고 별도로 과목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